우리 심장은 왜 뛸까요? 안 뛰어도 될 텐데 말이죠. 오랜만에 요리 한번 해보겠다고 칼을 들고 고기를 써는데 손이 베었습니다. 깊게 베이진 않았지만 피가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자리에 딱지가 생기고 낫잖아요. 왜 나을까요? 그냥 피가 계속 나서 죽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왜 가만히 있어도 나무는 알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을까요? 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이 알아서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걸까요?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사슴이 불쌍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늑대를 다 없애버리니 오히려 풀이 부족해지고 생태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근데 다시 늑대를 푸니 생태계가 잘 돌아갑니다. 왜 우리의 몸은 찬물 샤워와 같은 고통을 이겨내면은 각종 호르몬 혜택을 보상으로 받게 될까요? 이 지구 혹은 넓게는 우주에 끼치고 있는 이 엄청난 힘의 정책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어떤 석학들도 이렇다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고민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힘은 선한 힘인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체를 낫게 하고 열매 혹은 꽃, 나뭇잎, 풀 같은 걸 자라게 하고 인간의 심장을 뛰게 하여 인간이 살 수 있게 하고 고통을 얻으면 대가를 주기도 하니까 말이죠. 이런 선한 힘을 여러 종교에서는 각자의 신의 형태로서 섬기기도 하고 수많은 영성가들도 각자 다른 이름으로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조셉 머피는 우주 에너자이저라고 얘기했고 바프로터는 그게 바로 우주의 법칙이라고 얘기했고 조디 스펜자는 우주 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인간 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사용해서 이 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각자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조디 스펜자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는 어떻게 이 엄청난 힘을 우리의 삶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디 스펜자는 여러 석학들의 지혜를 빌려서 최대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는 첫 번째로 17세기 수학자이자 과학자 그리고 철학자이기도 한 폴리메스 데카르트의 모델을 먼저 가져옵니다. 데카르트는 우주는 본질적으로 질서정연하고 예측과 설명이 가능한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삭 뉴턴의 실험과 이론을 굉장히 지지하기도 했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머리에 콩 하고 떨어지는 그런 중력처럼 우주의 법칙은 예측 가능하고 기계적이고 큰 변수가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본 거죠. 이 데카르트 뉴턴의 고전물리학 모델에서는 사과, 사과나무, 의자, 책상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우리가 직접 만지고 단단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견고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과 그 자체가 무엇이냐 보다는 사과라는 견고한 물체가 견고한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 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힘을 에너지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몸도 말 그대로 견고한 몸이고 견고한 물질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상상은 그냥 말 그대로 마음일 뿐인 거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절대적 법칙이 딱 들어맞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에 밖에 있는 거라고 본 거죠.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기계적인 절대적 우주의 법칙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기에 마음에 대한 연구는 온전히 종교에 맡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견고한 것이고 이미 결정돼 있는 것이기에 우리도 거기에 살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일 뿐이고 우리의 내면, 생각, 자유의지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 채 수세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200년이 지나고 데카르트 뉴턴의 모델을 완전히 부정하는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방정식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 나옵니다. 즉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며 질량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견고한 물질이라고만 여겨졌던 것들도 사실은 에너지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힘입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재밌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빛이 어떤 때는 파동, 즉 에너지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입자, 즉 물질처럼 행동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데카르트의 모델에 따르면 물질이거나 에너지거나 둘 중 하나여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그렇기에 이 물질 세계에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견고한 물체들조차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가장 기본 요소인 에너지와 물질 그리고 이것들의 최소 단위인 원자에 대해서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험들이 이루어졌고 그 유명한 퀀텀 피직스, 양자 물리학이 탄생되게 됩니다. 이 양자 물리학이
등장하기 전에는 뉴턴의 고전적인 원자 모델에 따라 하나의 원자가 단단한 원자핵과 조금 덜 견고한 주변의 물체들로 구성된다고 믿었는데 양자물리학이 등장한 이후에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원자는 0.1%의 원자핵이라는 물질과 99.9%의 에너지였던 겁니다. 즉 모든 걸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원자가 대부분이 에너지라면은 세상의 모든 물질,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다 에너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은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일 수도 있는 거죠. 즉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데카르트 뉴턴 모델에서 과학적 연구의 밖에 있다고 여겨진 마음을 다시 좀 등장시켜야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뭔가에 집중을 하면은 뇌에서 측정 가능한 전자자극이 발생하는데 과학자들이 전자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할 때 이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단순히 파동, 즉 에너지였던 것이 과학자의 어떤 마음, 의도가 담긴 관찰이 시작되면은 전자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관찰을 했을 때는 전자 형태로 나타났고 관찰을 하지 않았을 때는 파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자의 마음, 즉 관찰이 없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는 입자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발견으로 인해 더 이상 마음과 물질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대로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써서 의식을 어딘가에 집중하기만 하면은 실제로 이 물질 세계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 뜻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상, 우리의 집중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힘이 아닐 수 없는데 지금까지의 이 모든 설명이 이 힘,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우주의 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우고 다친 생명체들을 낫게 하고 건물을 세우는 차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이 엄청난 우주의 힘을 어떻게 우리 인간 한 개인도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즉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 힘은 우리의 자율신경계의 일부분에서 오고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뇌 안에 있고 그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조직은 세포로 또 구성되어 있고 세포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99.9%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이 에너지의 자유자재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우주의 힘은 우리의 뇌, 즉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신의 면모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힘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실화 혹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기도 한 거죠. 조디 스펜저는 이 힘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책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와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해서 여러 명상법과 함께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왔고 여러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명상에 대한 영상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제가 다뤄왔던 명상들 뿐 아니라 명상의 마음적인 측면 그리고 육체적인 측면 그리고 영적인 측면까지 여러 방면에서 다룰 것이니 관심 있으시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조디 스펜저의 책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라는 책에서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디 스펜저처럼 우리의 몸은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우리의 상상, 마음,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우리는 물질 그 자체이고 내면보다는 외부 세계에 영향을 받는 물질적인 존재로 보고 계시나요? 다음에는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이미 가진 것처럼 느끼면 이뤄진다, 어떻게 들으면 이 사이비처럼 느껴지는 이 말이 왜 가능한 건지 조디 스펜저의 모델을 통해 설명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